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되었고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도 좀 잘 나오죠. 아무래도 컨디션이 좋으니까. 어제 11시간 자고 일어나서 확실히 이 수면의 질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좀 약간 수면이 모자라서 조금 컨디션이 나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피드백 해보니까 말을 빨리 하더라. 말을 빨리 하고 약간 좀 흥분되어 있더라. 좀 차분하게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독서노트 하고 운동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나를 만나는 거, 명상하는 거. 그러니 당신의 시선, 나의 수천사를 자주 만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라. 나의 아이린님, 매일 만나서 불러주고 있죠.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자주 불러줄 때 그는 당신에게 다가와 너무 아름답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풍요꽃을 피워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나 진짜 이거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이하영님은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꼭 그렇게 된다는 걸 믿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항상 의문이 있거든요. 매일 이렇게 나를 만나고 책을 읽으면서도 뭔가 잘 되어 가는 것인가? 죄송합니다. 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하영님을 믿고 내 미래를 알면서 믿는다는 거, 힘을 주지 않고 알면서, 나의 미래를 알면서 이 길이 맞는다라는 걸 알면서 잘 한번 또 오늘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흥분하지요. 모닝 리추얼로 아침을 맞이하십시오. 저도 모닝 리추얼이 있는데 모닝 루틴이 보통 일어나서 내가 미래 되고 싶은 그 상황이 있거든요. 그 이미지가 아니에요.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면서 그걸 느끼고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그리고 모닝 한 2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짧게 해서 줄여보려고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죄송해요. 왜 이러지 갑자기? 먼지가 있나? 외부에? 잠깐만, 나 좀 흥분한 것 같아. 좀 차분하게 해볼게요, 아이린님. 뭐지?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가? 조금 더 차분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삶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늘 성장과 발전을 꿈꾸지만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하루입니다. 아이는 맞아요. 근데 저도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제자리로 돌아가고 막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그 조금 두려움에서 이하영님을 만나면서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하영님께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 매 7년, 8년, 10년까지 정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답을 얻어서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자, 삶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늘 성장과 발전을 꿈꾸지만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하루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저는 되게 보람차요. 일상이 주는 편안함이 오늘을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네, 일상이 주는 편안함이에요. 왜냐면 매일 하는 루틴이 똑같으니까요. 변화는 새롭고 낯섭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고 낯선 것에 적응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삶을 오늘도 살고 싶습니다. 어제의 기득권으로 내일의 나를 통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의 기득권으로 내일의 나를 통제한다. 하지만 변화는 그 기득권과 단절을 요구합니다. 변화가, 그치? 기득권이 권리인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변화라는 거는 그냥 변화하는 게 힘드니까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내가 아닌 새로운 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계속 똑같은 대로 하면 편한데 새로운 걸 또 해야 되니까 거기에는 노력이 들어가고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의 편안함은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맞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의 안락함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변화의 허들이 됩니다. 아니, 책을 읽는데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것 같지? 제대로 안 익혀지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좀 제대로 낼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성공이 변화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공했기 때문에 변하고 싶지 않은 거죠. 습관의 안락함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변화의 허들이 됩니다. 지금 쉽게 뭔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직 뇌가 워밍업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성공이 변화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승자의 저주는 과도한 비용을 치를 때만 승자의 저주. 승자의 저주. 승자의 저주. 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자, 승자의 저주는 과도한 비용을 치를 때만 생기는 것입니다. 과도한 승리에 취했을 때도 발생합니다. 승자의 저주이다. 하버드 경영학과 교수 데오르드 레빗 교수는 지금 강력한 위치에 있는 산업 최고 5년의 성장 산업이라는 명성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나 이거 읽은 것 같아요. 우리 삶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의 본질은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본질은 변화에 있다. 그쵸?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일상은 정체를 의미하며 정체된 삶은 도태를 초래한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진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항상 성장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일상이 변하고 삶이 변할 때 비로소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삶, 그 시작은 일상의 사소한 변화입니다. 내 삶의 작은 변화가 일상이 될 때, 내 삶의 작은 변화가 일상이 될 때, 그 변화는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직까지 왜 이렇게 책이 안 읽혀지는 거죠, 오늘? 집중이 안 돼.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죠. 일단은 해볼게요. 내 삶의 작은 변화가 일상이 될 때, 나의 삶의 작은 변화가 일상이 될 때, 그 변화는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속되는 그 관성이 나의 무의식을 파고듭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행동은 어느새 내 생활이 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습관의 원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 물체는 그대로 있으려 합니다. 그러나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계속 구르려 합니다. 그 구름이 우리를 다름으로 만듭니다. 나 진짜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내 머리가 스탁되었나? 어제 식단이 안 좋았나? 왜 이러죠? 운동하고 잠도 잘 자고 이러는데 내 뇌에 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런 거지? It's okay. It is what it is. It's not a big deal. 그냥 하면 돼. 오케이. 내 삶의 작은 변화가 일상이 될 때 그 변화는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속되는 관성이 나의 무의식을 파고듭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그 행동은 어느새 내 생활이 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습관의 원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그대로 있으려 합니다. 그러나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계속 구르려 합니다. 그 구름이 우리를 다름으로 이끕니다. 인생을 바꾸는 아침 습관 3가지. 작은 행동의 변화로 무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쵸? 그 변화로 얻은 작은 성취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하루를 즐겁게 합니다. 이 좋은 느낌을 바탕으로 변화는 일상이 되고 일상은 습관이 되면 아이 너무 좋다. 변화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삶이 된다. 오, 너무 아름답다. 그 시작이 아침의 변화입니다. 당신의 아침 루틴을 바꿔봅시다. 이제 이게 뭐냐면 저는 아침 루틴이 정말 중요한 게 이 하루의 마무리가 거의 아침에 결정되거든요. 하루의 질이.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그 모드라고 하죠. 모드가 다 결정이 되거든요. 모드가 한국말로 뭘까요? 오케이. 좀 집중 좀 할게요. 아이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어제 운동도 잘하고 모두가 다 좋았는데. 자, 작은 행동의 변화로 무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 변화로 얻은 작은 성취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하루를 즐겁게 합니다. 이 좋은 느낌을 바탕으로 변화는 일상이 되고 일상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이 됩니다. 그 시작이 아침의 변화입니다. 당신의 아침 루틴을 바꿔봅시다. 저도 모닝 루틴이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지금 계속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침대 정리입니다. 저 원래 일어나자마자 침대 정리 매일 했었는데 제가 자면서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자면서 사람이 알지 못하게 뭐 불순물을 남긴대요. 아니면 땀을 흘리거나 그래서 조금 말려줘야 된다는 생각에 일어나서 한 몇 시간 정도는 이불을 걷어둬서 침대보하고 이렇게 좀 말려주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이불 정리를 정리하십시오. 네,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나를 따뜻하게 보여준 이불에 감사하고 읽었던 부분일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아이린님, 저는 나의 아이린님. 나의 이름을 내 목소리로 부를 때 그 음성이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작은 방에서 울리는 그 소리는 사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의 목소리입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숨쉬게 하는 진정한 목소리입니다. 나의 아이린님, 너 덕분에 이번 생은 너무 행복해. 와, 저는 매일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아이린님, 당신 너가 나라서 난 너무너무 좋아. 이걸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참 나와의 만남은 이 짧은 순간에 나타납니다. 당신의 아침 습관은 어떠합니까? 생각나는 아침 습관이 있습니까? 의미 없이 흥분하지 말고 왜 이러지? 허둥지둥 보내는 그 아침 시간에 자신만의 루틴을 만듭시다. 차분히. 아이는 그렇게 만든 아침 루틴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은 나만의 리추얼이 되고 하루를 가치 있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아이는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아이는이 가진 마법을 소개했습니다. 표정이 밝으면 긍정의 마음이 생기고 표정이 어두우면 우울해집니다. 웃음 속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미소는 내 마음을 웃게 하고 내 주변을 웃게 합니다. 미소와 웃음이 가진 힘입니다. 그 시작이 아이는입니다. 제가 원래 아이는 하니까 진짜 이렇게 제일 예쁘게 좀 미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그리고 얼굴 근육을 운동할 수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러니까 나 이름이랑 비슷하니까 아이린 이렇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얻었다는 게 아이는과 함께 좋은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이 즐거워집니다.
아침의 느낌은 오늘 하루 은은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 자리를 정리하고 나의 아이린님으로 나를 깨우며 아이는 이라는 미소로 오늘을 시작해봅시다. 모닝 리추얼이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이거 오랫동안 해와서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 무료한 일상 속 나도 모르는 미소가 귓가에 맺힐 것입니다. 그 미소로 하루를 채워나갈 때 변화가 즐거워지고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삶의 성장과 발전은 이렇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삶의 성장과 발전은 이렇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굴러감이 관성을 지닐 때 인생이 꽤 훌륭하게 흘러감을 느낄 것입니다. 작은 성취, 나와의 만남, 그리고 좋은 느낌. 삶의 성장과 발전은 이렇게 굴려간다. 다시. 삶의 성장과 발전은 이렇게 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굴러감의 관성을 지닐 때 인생이 꽤 훌륭하게 흘러감을 느낄 것입니다. 작은 성취, 나와의 만남, 그리고 좋은 느낌. 이보다 좋은 리추얼이 있을까요? 나는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봅시다. 그래야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 수는 있어도 지금부터는 잘 살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약간 집중이 안 되고 아이린님 오늘 왜 이러죠? 기분이 또 너무 좋아도 집중이 안 됐네. 이거 읽은 부분인데 한번 해볼게요. 말을 잘하고 싶다면 이하영님에게 느낀 건 나의 아이에게 얘기하듯이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사랑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이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서울 사람처럼 말하는 게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서울말을 쓰는 세상은 정갈하게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사투리로 고칠 수 있었을까요? 높낮이의 고점은 줄어들 뿐 부산 억양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사투리는 못 고쳤어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소이고 하나는 전달력이었습니다. 내가 스피치를 하고 있으면 늘 중간중간에 선생님 웃으시면서요 라고 하시며 본인의 미소를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긴장했던 나의 스피치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딱딱하고 몸이 건조한 이야기에 부드러운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것이 미소의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달력이었습니다. 선생님, 5살 아이에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단어 쓰지 마시고 단문으로 간단히 전달해보세요. 그래야 유치원생이 웃으며 듣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려운 의학 용어와 영어 논문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야기할 때 교수님께 보고하듯 얘기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과한 형용사와 부사를 써서 최대한 말을 화려하게 변신시켰고 이런저런 문장을 덧붙여 빈약한 주제를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유창하게 말하는 그 방식이 말을 잘하는 방법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선생님의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해보세요. 아이에게는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연인에게는 미소 지으며 이야기하셔야죠. 표정과 감정은 1대1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들 때 웃음 짓고 슬픈 감정이 들면 눈물이 납니다. 맞아요. 아이는 미소는 좋은 느낌의 표현입니다. 이 느낌은 나의 미소를 통해 남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미소로 이어집니다. 말에 미소를 담으십시오. 그리고 웃으며 전달하십시오. 선생님 웃으시면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말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두 번째, 먼저 자신의 미소부터 관찰합시다. 죄송해요. 거울에 비친 내가 목으로 얘기를 했나? 그러지.
거울에 비친 나의 미소를 관찰하고 늘 그 미소와 함께하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전달력입니다. 말의 본질은 소통이고 소통은 내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말은 생각에서 시작하고 생각이 정돈되었을 때 정리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이 정리되면 전달력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생각 정리가 전달력의 핵심입니다. 생각 정리. 우리 뇌의 해마를 거쳐 장기 기억 공간인 대뇌 피질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상황에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보는 날아가지만 지식은 쌓여갑니다. 나도 모르는 그 일상의 변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일상의 변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습관은 지식을 경험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경험화하는 과정, 경험화하는 과정. 저는 내가 배운 지식을 내 인생에, 내 행위에, 내 생활에 적용해 본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일상의 변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 습관은 지식,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경험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나의 지식은 머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기억됩니다. 이때 나의 지식은 머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기억된다. 지식이 몸에 기억될 때 지식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맞아요. 몸을 기억해야 돼. 이게 체득.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때 나의 지식은 머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기억됩니다. 지식이 몸에 기억될 때 지식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머리 아파요. 제가 머리 삥 꽂고 있는데 삥 빼야 되겠어. 근데 오늘 컨디션 진짜 좋았는데 왜 이렇게 독서에 집중을 못하지? 기분이 안 좋아. 아니야, 기분 좋아. 속상해. 오늘 컨디션 좋은데 내가 이것밖에 수행하지 못한다고? 왜 이러는 걸까? 자,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진 몸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 행동으로 지식을 펼쳐냅니다. 그게 달변가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자신있게 이야기를 펼쳐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자신있게 이야기를 펼쳐낼 수 있다. 몸으로 정리된 그 생각이, 나의 몸으로 정리된 생각이 머리에 기억된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일상에 대해서는 눈 감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취득한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 취득. 그 취득한 것을 몸으로 체득될 때 무의식의 변화가 생긴다. 맞아. 내 마음에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맞아. 지식의 경험하는 지혜를 거쳐서 무의식의 관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취득은 체득을 통해 납득이 된다. 취득, 체득, 납득. 달변가는 말을 진짜 왜 이러는 속상해. 컨디션 좋은데 왜 진짜 안 할게 되는 거야. 속상해 진짜. 뭐가 문제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체리 안 해주시지? 아니야 이거 스트레스 받을라니. 그럴 수 있어. 오늘만 즐길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달변가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달변가는 생각이 정리된 사람이고 자신의 삶을 나의 키워드로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하고 간결해서 듣기가 편합니다. 정리된 키워드로 정돈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글감삼아 습관을 요약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이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나의 아이리님에게 매일 편지를 보내는 게 이것을 요약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습관을 키워드화하여 자신을 관찰하면 무의미하게 하루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소모적인 삶이 아닌 축적하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쌓고 경험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 공간, 인간을 리셋하라. 당신이 자주 가는 곳, 만나는 인간, 읽는 책이 당신이 어떤 사람임을 알려준다. 우리는 상관, 시간, 공간, 인간. 저 공간을 조금 바꾸려고 해요. 지금 저의 공간은 집, 헬스장, 마켓, 학교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좀 바꿔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확실하게 바꿀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안 빠지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좀 산책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공간에서 산책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관, 시간, 공간,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독서 시간, 단골 공간, 그리고 친구들이 내게 어떤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그 상관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장소를 오가면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지 마십시오.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움직임이 있어야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하연님 영상 꼭 하루에 하나는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때 운은 움직여야지 바뀐다. 운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오케이. 나도 잘 모르겠다. 컨디션이 좋은데 독서가 안 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속상해.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서 운은 변화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그 운의 행보는 맞아. 아동바동하지 말고 그냥 세상이 주는 걸 받아들이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영상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독서부터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운은 변화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운의 행보는 오늘의 운세가 되고 운명이 됩니다. 우연히 가입한 연극 동아리에서 매일 의사로 말하고 행동하는 나를 만났습니다. 그 운과 운세가 나의 운명이 되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주 가는 공간이 나를 바꾼다. 일을 마치면 카페에 가서 책을 읽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것도 싫으면 동네 한 바퀴를 뛰십시오. 퇴근하고 늘 가던 곳을 가지 마십시오. 나 지금 장소를 계속 늘려야 돼. 내가 좋아하는 장소. 사람은 그 집과 직장 외에 또 다른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헬스장, 산책하는 곳, 학교? 아니야, 학교는 직장이야. 집. 맞아. 좀 느끼려고 했는데 내일부터는 확실하게, 일단은 내일은 내가 루틴을 조금 안 하더라도 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커피 마시러 가려고요. 그래서 자신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 나의 제3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도시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 The Great Good Place 에서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제3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삶의 기본이 되는 집과 일터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생활을 위한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계적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의 성장과 발전에도 나만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스타벅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퇴근하는 길 눈앞에 보이는 스타벅스는 나의 지필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맞아요. 저도 헬스장 들어가기 전에 항상 가슴 두근거리는데, 그리고 하루의 즐거움을 이곳에서 만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곳은 골프 연습장입니다. 골프 연습장.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그곳을 향할 때 내 머릿속은 이미 나의 스윙으로 채워집니다. 나도 골프 연습장, 골프 진짜 열심히 쳤는데 작년에, 그쵸? 야간 라이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야간 라이딩. 방공기를 마시며 두 개의 바퀴와 내가 한 몸이 됩니다. 페달을 통해 전해지는 땅의 울림과 하늘에서 쏟아지는 달빛의 향연, 곳곳에 스치는 가을의 밤바람이 우리를 두드립니다. 작년에 수강한 명상 수업도 생각납니다.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마음 공부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세상과 내가 하나됨을 느낍니다. 그렇게 나는 변하고 진화해 갔습니다. 그 시작은 내가 가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그 공간이 나를 변하게 했습니다. 책을 읽게 하고 몸을 쓰게 했으며 명상하게 했습니다. 삶의 세 가지 기본기는 공간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삶의 에너지는 해움과 불운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다. 삶의 에너지. 제가 진짜 이하영님과 만나서 진짜 큰 가르침은 뭐냐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인생의 방향타를 결정한다라는 거? 너무 좋은 표현이고, 저는 좀 경험적으로 겪었거든요. 내가 조금 기분이 다운되고 이럴 때는 자꾸 우울한 것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일적인 예로 유튜브 같은 걸 봐도 막 우울한 그 영상이 눈에 띄고 내 눈앞에 나타나고, 그 알고리즘이 내 기분을 아는 것처럼. 근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거, 기쁜 거, 재미난 거,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의 몸에는 기가 있어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끌어당기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이 좋은 사람으로 찾을 때 그 관계는 나의 운이 되어 나를 행동하게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불만, 이거는 안 하려고요. 안 해볼게요. 되게 조금 안 좋은 거다. 삶에서 반드시 버려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묶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의 늪에 빠지게 하고 그 부정적 감각 속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3cm도 되지 않는 삶의 문턱을 못 넘고 수십 미터의 생각 담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충고하고 평가하고 판단한 그들도 사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토나와 Talk only no action with appraisal. 그들의 특징은 행동하지 않고 평가하고 말만 한다는 점입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을 평가하지만 사실 조언을 들어야 할 사람은 그들입니다. 거대한 통찰력을 가진 것처럼 충고하지만 사실 그들의 논리는 나약합니다. 통찰은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생각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단하시다. 이걸 글로 이렇게 풀어냈다는 게 명확하게, 간단하게. 오케이. 오늘부터 그들과 이별하십시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당신의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진짜 맞아요. 시간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빛나는 시간을 토나오는 인간들과 보내지 마십시오.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의 상관, 시간, 공간, 인간은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 영화는 그렇게 써가는 것입니다. 상관을 리셋하십시오. 그게 인생 작가가 해야 할 작업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과 보내라.
오늘부터 그들과 이별하십시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당신의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시간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빛나는 시간을 톤한 인간들과 보내지 마십시오.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나는 진짜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의 상관, 시간, 공간, 인간은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 영화는 그렇게 써가는 것입니다. 상관을 리셋하십시오. 그게 인생 작가가 해야 할 작업이다. 너무 좋은데? 저 진짜 이걸 위해서 오랫동안 고독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그 고독의 시간이 힘들지 않았다는 거? 뭐 외롭거나 힘든 고행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 더 편안하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아요. 기분은 좋은데 오늘 약간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없다. 자, 근데 난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당첨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와 가치 없이 텅 비어있는 단어에 이제는 풍요와 감사의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폰과 돈의 공통점. 오늘 인간, 남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책 다 읽었나봐요. 이게 지금 다 읽었던 부분이라서 상대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나일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나게 합니다. 나 스스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면 감사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자존심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십시오. 그러면 말투가 바뀝니다. 감사의 말, 감동의 단어, 감탄의 느낌표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 말투가 당신의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깨달은 인생의 비밀. 함부로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이거 학교를 마치고 집에서는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엄마와 함께 생활해서 내 방이 따로 없었습니다. 구석에 있는 책상에 옷가지와 이불이 널려 있었습니다. 독서실에 도착하면 그날 공부한 것을 복습하고 오답 노트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깜깜한 독서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거죠. 지금 힘을 주지 않고 책에 완전히 몰입했잖아요. 그 전에는 차분하게 얘기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풀리고 있죠. 괜찮아요. 워밍업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린님. 오케이. 아이러니합니다. 그 도서실에서 내가 공부를 제일 잘했는데 내가 가장 늦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공부를 오래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의지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절대로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잘 읽으려고 했잖아요. 잘 읽을 수가 없어요.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무라일체가 되어서 책을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야 하게 되고 즐거우면 나도 모르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써 1시가 되었구나.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목표를 이루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결과가 딱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하루에 내가 성취하고자 했던 거 매일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는 거. 아니, 아직 큰 성공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큰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고 있어요.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네, 진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즐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루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오늘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희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즐거우니까요. 밖에 나가서 놀러 다니는 것보다 저는 책 읽고 나서 책 읽을 때 그 즐거움?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뭔가를 얻기 위해, 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있으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열심이라는 효율이 과연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아요. 즐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제가 만든 건데, 이것도 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시작했을 때 내가 즐기지 못해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과감하게 저는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학교 다니셨다고 했고요. 근면성실 협동. 어린 시절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교훈과 구분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시험 답안지에 적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뭔지도 모른 채 나에게 근면과 성실과 협동은 삶의 기본이자 의무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당시 같은 시절을 겪은 국민학교 동창들은 비슷한 삶의 자세를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빠져들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모습은 다릅니다. 한 교실에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그뿐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되게 자율적인 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 환경이 바뀌었다고 인적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 환경.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케이. 지금 그치. 선생님들은 예전에 근면 성실 협동을 배우면서 그걸 가치관으로 삼으면서 자랐던 분이니까요. 지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과거 나와 같은 근면 성실 협동의 집단 무의식. 이거 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책 읽을 때. 그래서 지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과거 나와 같은 근면 성실 협동에 집단 무의식이 새겨져 있다. 집단 무의식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구나. 맞아. 집단 무의식이야. 이 표현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까지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그 명확한 표현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 알게 되었어요. 집단 무의식. 그 시대를 살지 않았다면 그 시대를 살아온 선생님이 제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를 교육받고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의 늪에 빠진 채 내일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미래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시스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코린토스의 왕으로 알려진 그는 코린토스의 창건자이다. 시시포스가 그거잖아요. 계속 그 바위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저승에서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벌에 처해졌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바위가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끝없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신과 시시보스의 삶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충분히 저는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꾸만 너무 강박적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시보스가 끊임없이 바위를 밀어 올리듯 당신도 매일 목표를 향해 올라갑니다. 바위처럼 무거운 오늘의 현실을 있는 힘을 다해, 무거운 현실이 아닌데 재밌는데 내일도 밀어 올립니다.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내일로 하루를 남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중독되어서 즐겁게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못 사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늘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항상 높은 곳에 있을까요? 글쎄요, 높은 곳에 있다라기보다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성장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성장을 이루면 자연적으로 경제적인 부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풍부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미래가 위에 있다는 착각입니다. 힘이 들어서 안 되겠어요. 이제 독서노트는 okay, it's like only 45 minutes? 왜 오늘 45 minutes인데 이렇게 힘들지? It's okay. It is what it is. 네, 그러면은 독서노트는 오늘 조금 힘드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루틴 마치고 빨리 운동하고 갔다 와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나야리님 오늘도 독서 한다고 수고했어요.